지난 한 주일 동안 건강하셨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TV닥터 인사이드 곽동훈입니다. 술을 마신 것도 아니고 잠을 덜 깬 것도 아닌데 갑자기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한 번쯤은 경험해본 이 어지럼증,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아주 괴로운 이 어지러움. 오늘은 어지럼증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자꾸 어지러움이 생겨서 건강검진이라도 받아보면 혹시 빈혈이라도 나올까 생각을 했는데 다 정상으로 나옵니다. 그럴 것이 어지러움의 원인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모르셨고 저도 새롭게 알게 된 어지러움의 원인들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친절한 오늘의 닥터는 바로 이분이십니다. 네,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이비인후과 전문의 이영선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춘해병원 이비인후과 이영선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선생님 모시고 어지러움에 대한 여러 가지 원인들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선생님께 툭 한번 던져보고 싶은 게 멀미, 가장 흔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어지러움 중에 하나가 멀미인 건데 이 멀미가 얘기를 듣자 하니 원인이 눈으로 보는 거랑 귀로 느끼는 평형 감각이 맞지 않아서 그렇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선생님. 요거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몸은 다양한 감각신경들이 상호 조화롭게 협력해서 우리 몸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시각적 자극이 또 우리 몸의 균형을 잡아주고요. 그렇죠. 또 우리 귀에 있는 달팽이관에서 평형 기능을 또 감지하게 되고 또 우리가 이렇게 서 있을 때 다리를 통해서 올라오는 체성 감각, 이 세 가지 감각이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통합되어서 뇌관을 통해서 대뇌 피질로 감각신경들이 신호가 전달됩니다. 그러면 뇌에서는 그것을 다시 통합해서 또 안구를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런 운동을 조절해 주고요. 또 우리 다리의 근육과 관절을 움직일 수 있는 신호를 주게 되는데 금방 우리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차멀미 같은 경우는 우리 시각적 자극과 전정 기능의 자극이 불일치해서 어지러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그런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앞자리에 앉으시면 차멀미를 훨씬 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비인후과 선생님 모셨으니까 이런 기회가 아니면 우리가 귀 속을 들여다볼 기회가 없거든요, 선생님. 귀 안에 평형을 담당하는 중요한 기관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우리 귀 안에는 달팽이관으로 흔히 잘 알고 있으신데요. 그 모양을 자세히 보시면 고리가 3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X, Y, Z 삼각 그 3차원 공간에 대해서 우리 몸의 회전 그 감각을 감지하는 기관이 그곳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걸 이제 세반, 고리반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맞습니다. 이게 X, Y, Z 축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가 위아래로 움직이는 그 감각기관이 그 달팽이 몸통에서 또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데 그 안에 이석이라고 하는 게 존재합니다. 귀 안에 돌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석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 개, 강아지에도 이석이 있고요. 심지어 물고기 안에도 이석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앞으로 숙였는지 펴졌는지 그 안에 그 달팽이 안에 돌이 움직이면서 그 돌의 움직임을 연결되어 있는 감각신경들이 감지해서 뇌로 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돌이 떨어져 나왔을 때 생기는 질환이 이석증이라고 하고요. 또 달팽이관 안에 뇌림프에게 압력이 높아졌을 때 그때 또 어지러움을 심하게 겪을 수 있는데 그걸 메니에르 병이라고 합니다. 또 이렇게 그 달팽이관 뒤로 연결되어 있는 전정신경에 노란색으로 지금 나오는 게 전정신경이죠? 그 부위에 여러 가지 바이러스 감염이나 혈액순환 장애에 의해서 염증이 생기게 될 경우에 또 심한 어지러움을 겪을 수 있는데 그걸 전정신경염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질환들이 있습니다. 어지러움은 정말 많은 원인이 있고 선생님 말고도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아까 말씀을 좀 하셨거든요. 어떤 원인들이 있습니까? 어지러움은 우리가 그 안과적인 원인으로도 어지러울 수 있는데 좌우측의 시력 차이가 굉장히 심한 부동시의 경우에도 어지러울 수 있고요. 이게 안경이 도수가 잘 안 맞으면 어지럽다는 게 이런 건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또 내과적인 원인으로 빈혈이 있다든지 또 저혈압이나 저혈당 또 심혈관계 계통의 어떤 이상인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그런 내과적 원인으로도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 뇌혈관 질환, 신경과 질환 중에 뇌졸중이나 뇌출혈 등도 어지러움을 유발할 수 있고 또 정신과 최근에는 정신과적인 어떤 그 질환으로 어지러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또 공황장애, 불안장애, 또 수면의 질이 나빠져서 불면증이 있는 경우에도 어지러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어지러움의 가장 많은 경우는 한 50% 정도는 전정기능 이상에 의한 어지러움이 많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적으로 이석증,
네. 메니에르병, 또 전정신경염과 같은 전정기능 이상에 의한 어지러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말씀해 주신 오늘 이민권 선생님을 사실 모신 이유도 이제 가장 귀 안에 원인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건데 선생님이 경험적으로 보실 때 퍼센티지가 대충 어느 정도 되나요? 어지러움의 원인으로? 네, 정확한 통계는 사실 어렵지만 예. 정신과적인 질환에 의한 어지러움이 전체 한 1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예. 또 노인성 퇴행 질환의 원인이 한 15% 이상, 예. 또 뇌혈관 질환에 의한 그런 가능성이 또 한 15% 이상, 또 예. 전체 한 50% 정도는 전정기능 이상에 의한 어지러움이 제일 많습니다. 예. 확실히 전정기관, 그러니까 귀 안쪽에 중의의 네. 문제가 되는 경우가 네, 맞습니다. 많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제일 요 말씀들 중에 우리가 사실 제일 겁을 내는 게 이제 뇌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어지러우면 네. 이거 어떡하나. 네. 그래서 귀에 문제가 있을 때랑 뇌에 문제가 있을 때 요 어지러움이 조금 성격이 다른가 우리가 구별할 수 있나요, 선생님? 네. 사실 이게 귀에 의한 그 말초성 어지러움인지 예. 또 뇌질환에 의한 중추성 어지러움인지 구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왜냐하면 대개의 어지러움은 생명을 위협하지 않지만 뇌혈관 질환에 의한 어지러움 같은 경우에는 무섭죠. 심각한 합병증을 예, 유발하거나 예. 심지어 사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네. 저희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굉장히 이게 중추성 어지러움인지 말초성 어지러움인지 구분하는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말초성 어지러움, 귀에 의한 말초성 어지러움이 오히려 네. 더 심한 어지러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더라고요. 네. 그래서 막 정말 죽을 것 같다라고 네, 말씀하시는데 맞습니다. 이분들은. 근데 죽을 병은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오히려 뭐 다 그렇진 않지만 오히려 네. 그 현운이라고 하는데 예. 이게 심한 어지러움을 호소할수록 오히려 또 생명에 지장이 없는 예. 말초성 어지러움 경우가 많습니다. 예. 대개는 이때 의식 소치를 하지 않고요. 예. 또 그렇습니다. 근데 중추성 어지러움의 원인인 경우에는 오히려 네. 말초성보다 증상이 다소 모호한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환자분들이 어지러움으로 병원에 내원하시기 전에 예. 고혈압이나 당뇨, 예. 또 흡연, 예. 또 관상동맥 질환을 앓고 계셨다든지 예. 이전에 뇌졸중을 앓으셨던 분들이 또 이런 가능성이 중추성 어지러움일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예. 그 어지러움을 가지고 병원에 오신 분들이 의식을 잃었다든지 네. 아니면 심한 이렇게 두통을 호소하신다든지 예. 아니면 뭐 말을 잘 못하시거나 음식을 삼키기 힘들어하신다. 네. 또 이렇게 한쪽 눈꺼풀이 자꾸 처지시거나 또 땀이 한쪽이 잘 안 나신다. 예. 네. 그런 어떤 신경학적 이상 증상을 호소할 때는 반드시 중추성 원인의 어지러움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뇌 쪽의 원인이 되어서 어지러움이 생길 때는 뭔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100%는 아니지만 네. 핑 도는 그런 어지러움보다 약간 어찌란 그런 조금 그런 느낌, 네. 애매한 그런 느낌들. 그다음에 저희가 뇌졸중이나 뇌출혈 말씀드렸을 때 있었던 증상들 여러 가지, 막 팔다리에 마비가 온다든지, 네. 입에 소리를 말을 잘 못한다든지, 뭐 그런 증상들, 뇌졸중, 뇌출혈 증상들이 두통이나 이런 것들까지 네. 같이 올 수 있으면 요거는 뇌에서 원인이 된 어지러움일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의심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주로 이제 귀에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 이석증이 가장 흔하다라고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선생님. 이게 우리 몸에 사실 여기저기 돌이 많이 생기거든요. 뭐 담석증도 생기고 여러 결석도 굉장히 많이 생기는데 귀에도 돌이 생기는 겁니다. 네. 왜 생기고 어떤 증상을 나타내는 겁니까? 네, 귀에서 생기는 돌은 질병이 아니라 원래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 평형 감각을 돕기 위해서 생겨 있는 정상적인 구조물입니다. 아까 개도 있고 고양이도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석증이 생기는 원인은 이제 귀 안에 들어있는 돌이 깨어질 정도로 강한 진동이나 충격과 같은 외상을 입게 되면 이석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환자들을 만나보면 오히려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전혀 그런 충격을 받은 적이 없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석증은 특징적으로 1년 내에 이렇게 발생 가능하지만 특별히 지금과 같은 한 3월에서 5월 봄철에 이석증이 특별히 많이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봄에 많은 이유가? 그 시기가 이제 학자들이 좀 연구를 해보니까 비타민 D가 가장 낮게 유지되는 시기인데 아마 겨울철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하는 분들이 이렇게 비타민 D가 많이 감소해서 볼 다공증이 악화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뼈를 구성하고 있는 그 이렇게 칼슘 성분이 그렇죠. 우리 이석도 똑같은 칼슘 성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예. 이석이 골다공증과 같이 예. 이렇게 부스러지면서 특별한 그 어떤 진동이나 그 충격 없이도 예. 이렇게 이석증이 흔히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석증이 가장 흔하다고 했는데 나도 사실 굉장히 자주 어지러운데 이게 이석증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드시면 이거 네. 선생님 스스로 진단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네, 있습니다. 먼저 이제 어지러움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내가 이석증이 맞는지 이렇게 아시려면 예. 이제 앉아 있는 자세에서 네. 네, 고개를 이렇게 숙입니다. 예. 숙인 상태에서 한 2분 정도 있으면 예. 깨어진 돌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모이게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한 2분 정도 있다가 네. 갑자기 고개를 들어서 천장을 이렇게 고개를 올려다볼 확 때, 뒤로 제낀단 그렇죠. 말이죠. 천장을 돌아다 볼 때 예. 한 하늘이 뱅글뱅글 도는 게 한 예. 3바퀴 정도 돌면 예. 이석증을 강력하게 의심해 볼 수 있고요. 그래요? 돌지 않거나 한 바퀴 약간 도는 듯 만 듯 하면 예. 이석증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것보다 조금 더 정확한 방법이 있는데요. 네. 집에 있는 침대에 누우셔서 네. 침대 모서리 끝에 머리를 위치하시면 자연스럽게 고개가 뒤로 채쳐지게 됩니다. 그렇죠. 침대 아래로 떨어지는 거죠, 목이. 그렇죠. 네네. 한 15도 정도 고개가 예. 뒤로 젖혀진 상태에서 예. 한 1분 정도 있다가 네. 고개를 갑자기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예. 특정 방향으로 확 돌렸을 때 예. 하늘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은 경험을 예. 하시게 되면 이석증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 이거 제가 환자분한테 해본 적이 있습니다. 네. 죽을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세상이 세상이 지구가 망하는 것 같은 네. 느낌이 든다고 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금방 사라진다고. 네. 이게 특징인가요? 그 어지러움의 양상이 네. 이렇게 선명하게 보이지만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네. 또 위치에 따라서는 땅이 위아래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꺼졌다 가라앉았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예. 그런데 이석증일 경우에는 의식 소실은 또 전혀 없습니다. 예. 네,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 시간은 예. 한 2, 30초 정도 예. 있다가 또 자세 변화를 하지 않으시면 또 이석증이 소실되는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짧게 목을 이렇게 돌리면 네. 뒤로 돌리면 앞으로 돌면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굉장히 많이 빙 도는 느낌이 네, 들고 맞습니다. 금방 사라지고. 고개를 급격하게 돌렸을 때 예. 그 부스러졌던 이석들이 예. 움직이게 되면서 급격한 어지러움을 경험했다가 예. 또 그 자세가 한 1분 정도 고정되다 보면 예. 이제 움직임이 더 이상 없고 돌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으니까 예. 내 림프액의 흐름이 멈추게 됩니다. 예. 그래서 어지러움이 중단되는 그래서 실제로 한 30초 전후에 네. 짧은 어지러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럼 선생님 이석증 일단 알았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흔하다라고 네, 말씀하셨고 연세 많은 분들이 더 잦은 것 같습니다. 맞나요? 그렇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예. 특히 이제 60세 이상의 그 고령자들 또 여자분들에게 흔히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거 골다공증이랑 관계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맞습니다. 노화 우리 전정신경 세포는 쉽게 말하면 소모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세포 수가 감소하고 예. 또 뇌 세포에서 그 평형 기능을 감지하는 신경 세포도 네. 나이가 들수록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원인으로 이렇게 어지러움을 겪으실 수 있는데 예. 이석증일 경우에 그 치료는 우리가 보통 이제 굉장히 이석증을 경험하면 구토를 하기도 하고 많이 어지러우니까 그렇죠. 막 토하시더라고요. 네, 예. 또 어지러움이 예. 있기 때문에 예. 진정제나 항구토제 약물 치료를 먼저 해서 예. 환자분들에게 치료를 하게 되는데 예. 제일 먼저 하는 사실은 이 병이 죽지 않는다. 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안심을 시켜드리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환자분들에게 한 1, 2주의 치료로 예. 많이 좋아지고 또 애플리 방법이라고 하는 예. 물리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예. 그 치료를 한두 번만 하셔도 예. 굉장히 증상이 호전을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그런 치료를 통해서 이렇게 또 안내해드리고요. 네. 또 근본 원인이 비타민 D가 감소한 것이 원인이라면 예. 검사 결과를 보고 예. 또 햇빛을 쬐셔야 되는데 예. 여름철에는 1시간이면 우리가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 D가 다 생성이 된다고 그럽니다. 예. 겨울철에는 3시간 정도고요. 예. 저처럼 실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햇빛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비타민 D를 복용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석증이 이렇게 처음 생겨서 막 어지러우면 정말 막 토하기도 하고 막 죽을 것 같다고 땀 뻘뻘 흘리면서 응급실로 오십니다. 실제로. 네. 그러면 이제 응급실에서 선생님 같은 분들이 눕혀놓고 머리를 이렇게 막 돌립니다. 네. 그러면 더 어지럽습니다. 네. 이게 뭐 하는 건가요, 선생님? 네. 그 전정고리 안에 이석들이 원래 위치에서 깨어져서 떨어져 나온 경우에 이석증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
그 떨어져 나온 이석을 예. 본래 자리로 되돌려주는 그런 치료를 예. 하게 되는데 예. 그런 물리 치료를 이제 한두 번만 받으셔도 예. 증상이 굉장히 많이 좋아지시게 됩니다. 이걸 이석 정복술 뭐 이렇게 부르는 네, 것 맞습니다. 같던데 이걸 하시면 이제 좋아지는데 그러면 선생님 이게 나이가 들어서 자꾸 떨어져 나오는 거라면 나은 다음에 또 생길 수도 있습니까? 네, 이론적으로는 또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 이게 우리가 돌이 이제 깨어진 조각을 제거한 것이지만 예. 또 이미 상당 부분 골다공증이 진행하셨거나 네. 또 다른 원인이 똑같은 이유가 있으시다면 예. 또 이석증이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가급적이면 진동안마기라든지 네. 또 과격한 운동 이런 거는 좀 피하도록 또 예. 제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진동안마기가 이제 떨어져 나오도록 만드는 요인이 될 수도 있겠군요. 네, 예, 뭐 예. 치과에서 진동이 강한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셨거나 그런 것도 또 오히려 또 우리 헬스장 가면 우리 예. 아주머니 분들이 뱃살을 벨트, 뺀다고 예, 벨트 진동 메고 벨트. 막 응. 이렇게 막 털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심지어는 그걸 이제 어깨 아프다고 어깨에다가 그걸 또 걸어서 막 털고 계시는 것도 보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제가 반바지를 입고 예. 지나가다 지역 그 주민께 그거 하시면 이석증이 옵니다라고 말했더니 예. 반응이 안 좋더라고요. 이렇게. 그렇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제가 그 다음부터는 참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도 있었는데 예. 어쨌든 우리 몸에 진동을 많이 일으키는 어떤 그런 과격한 운동은 예. 특히 고령자분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새롭게 알았습니다. 진동, 우리 몸에 올 수 있는 진동이 그 붙어있던 돌을 떨어뜨려서 이석증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혹시라도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이제 오해하지 마시고 정말 그럴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석증은 해결을 선생님 했습니다. 네. 두 번째, 메니에르 병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사람 이름인 것 같습니다. 네. 이건 어떤 병인가요? 네, 실제 우리가 19세기만 하더라도 이 달팽이관이 우리 몸의 전정 기능에 중요하다는 사실을 사실 아무도 몰랐습니다. 몰랐죠, 그때. 네. 네. 불과 한 150년밖에 안 됐는데 예. 그때 프랑스 의사 메니에르라고 하는 사람이 예. 달팽이관 안에 피가 차서 네. 어지럽다고 최초로 주장을 하게 됐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네. 달팽이관 안에 피가 찬 것이 아니라 예. 뇌림프에게 압력이 증가한 것이라는 것을 찾아내게 되었고 그리고 이 병명을 붙일 때 예. 닥터 메니에르를 기념하기 위해서 네. 그분의 이름을 붙여서 이 예. 메니에르 병이라고 진단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예. 이 메니에르 병은 특징적으로 어지러움이 조금 깁니다. 한 예. 20-30분 정도 지속이 되는데 네. 역시 심한 구토와 또 이렇게 막 구토를 또 올 수 있고 어지러움 때문에 예. 또 특징적으로 귀안이 먹먹하다. 예. 또 귀에서 삐 하는 소리가 난다고 하는 이명과 이명도 올 수 있고 난청 증상을 호소하기도 하는데요. 난청까지. 예. 또 그러다가 또 저절로 사라집니다, 이게. 예. 그러다가 또 며칠 있다가 몇 주 있다가 다시 이게 반복하게 되는 예. 그런 그런 질병의 양상을 보이게 되는데 예. 이때 메니에르 병으로 예. 강력하게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 여기 이제 설명하시는 게 지금 이석증하고 증상들이 좀 다릅니다. 일단 네. 조금 오래 가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이명 난청이 같이 올 수 있다. 네. 그리고 이 난청이 선생님 그런 얘기도 하시던데 이런 메니에르 병 있으신 분들은 물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들린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실제 임상에서 환자를 보다 보면 환자분들이 제가 소리가 잘 안 들려요, 난청이 있어요라고 말하는 분들은 네. 드물고요. 예. 대부분 오셔서 금방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 귀가 먹먹해요. 예. 내 소리가 울려서 들려요. 오. 귀 안에 물이 들어간 것 같아요라고 네. 해서 귀 안을 들여다보면 고막도 깨끗하고 중염이 전혀 안 보입니다. 예. 대개 이런 경우에 난청 소견인데요. 예. 특징적으로 메니에르 병에서 오는 난청은 증상이 개선되면서 또 청력이 다시 복원됩니다. 다행이네요. 네. 예. 그래서 아마 이게 이 뇌림프에게 그 압력이 증가하면서 어지러움도 유발하지만 청력도 떨어졌다가 예. 또 다양한 어떤 저염식 식이요법이라든지 예. 또 여러 가지 치료를 통해서 네. 압력이 낮춰지면 청력도 회복되는 것 같습니다. 어. 그런데 이 메니에르 병이 여러 번 반복하고 네. 또 수년간 수십 년간 앓다 보면 네. 장기적으로는 이제 달팽이관이 고장이 나서 청력이 영구적으로 한 중등도 난청을 유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다 적극적으로 좀 치료를 해주시는 게 난청과 이명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지금 중요한 걸 또 더 여쭤봐야 되는데 선생님, 뇌림프액이 이렇게 물이 늘어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왜 늘어나는 겁니까? 네, 아직 정확히 사실 왜 늘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예. 여러 가지 이유들을 유전적이다, 또 바이러스 감염이다, 또 뇌림프 수종이다, 다이어트다, 여러 가지가 다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예. 어쨌든 그런 다양한 원인으로 뇌림프액의 압력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의료진들의 치료의 목표를 예. 뇌림프의 압력을 줄여주기 위해서 예. 그 나트륨, 우리 몸에 있는 소금 성분을 예. 빼내는 것을 주 치료로 합니다. 그 우리 고혈압 때도 그렇게 하시라고 네, 말씀을 맞습니다. 그래서 드리는데, 우리 메니에르 병은 예. 좀 외국인 이름이기도 해서 좀 거부감이 느껴집니다. 저 예. 역시도. 예. 그래서 보통 환자들에게 그 메니에르 병은 귀고혈압이라고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거 좋네요. 네. 귀고혈압. 네. 그래서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음식 싱겁게 드세요라고 말씀을 하시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보통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음식을 좀 짜게 먹는데요. 그렇죠. 네, 하루에 2,000mg 이하의 나트륨 섭취를 권하는데 예. 사실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좀 쉽게 설명을 해드려보면 우리가 토마토 100g을 먹게 되면 네. 그 안에 나트륨이 5mg이 들어 있습니다. 고기도 있어요, 나트륨이? 네, 네. 하나도 안 짠데? 아주 소량이지만 들어있고 예. 또 그거를 가공식품을 만들어서 예. 토마토 주스를 만들면 한 예. 10배 정도 증가합니다. 한 63mg 예. 정도 있다고 예. 그럽니다. 그리고 그걸 조금 더 한 번 더 가공해서 토마토 케찹을 만들어서 100g 똑같은 양을 만들면 예. 거기에 토마토 케찹 100g에 들어있는 나트륨 양이 2000mg입니다. 예. 그럼 하루 먹을 양을 다 먹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저염식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가 스트레스 과로를 많이 받게 되는 게 또 원인이 될 수 있는데 그렇죠. 예.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게 됩니다. 예. 그것이 콩팥에서 나트륨을 우리 몸으로 재흡수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네. 스트레스를 좀 받지 않도록 예. 그렇게 조절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네. 또 그런 또 수면 장애 이런 또 불면증도 예. 또 그런 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서로 돼 있고 예. 또 술과 담배 예. 또 특히 또 피곤하니까 카페인 음료를 많이 드시게 되는데 예. 그런 것들 이렇게 다 안 좋게 돼 있는데 저 말하다 보니까 먹을 예. 게 없네요. 참 하기 어려운 것만 지금 다 네. 요구를 하셔서 그래서 잘 안 났나라는 네, 느낌도 드는데 선생님 실제로 귀고혈압이라고 네, 메니에르 병 네, 네. 귀고혈압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고혈압이 낫는 병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메니에르 병도 선생님 낫는 병이 아닙니까? 네, 참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죄송하게도 참 생각이 듭니다. 예. 메니에르 병은 그 앞서 말씀드린 그 다양한 원인으로 생길 수 있는데 네. 최근에 학자들이 주목하는 것은 자가 면역 질환과 연관되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메니에르 병이 해마다 10%씩 지금 환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만 한 20만 명 이상의 메니에르 환자가 있는 것으로 추산하는데요. 예. 마치 우리가 알러지가 있으면 네. 또 어떤 특정 환경에서 우리 알러지가 재발현하는 것처럼 예. 메니에르 병을 우리가 아무리 또 식단 조절을 하더라도 또 알러지처럼 자가 면역 질환에 의해서 생기는 그런 경우에는 예. 아무리 우리가 식단 조절하도 또 증상이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메니에르 병은 완치라기보다는 네. 병이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하고 관리한다. 조절하는 것이 그 치료의 목표로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것 때문에 와서 이제 불편하다, 너무 힘들다, 안 들리니까요. 일단 네. 어지럽고 그러면 치료는 선생님 어떻게 하시나요? 메니에르 병? 네, 이렇게 그 난청까지 동반된 경우에는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약을 써서 네. 또 난청과 이명을 회복시키기도 하는데요. 예. 또 진정제라든지 예. 또 이뇨제, 네. 또 항구토제, 또 혈액순환 개선제 같은 약들을 쓰면 효과적으로 어지러움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예. 이렇게 뭐 알러지 비염처럼 어찌 보면 뭐 잘 낫지 않는 병이지만 네. 충분히 관리하면 예. 완전히 완치에 가까울 정도로 증상을 개선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돌이 떨어지는 이석증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귀고혈압, 메니에르병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전정신경염. 전정신경에 염증이 생긴다. 이런 네. 뜻인가요? 네. 전정신경에 바이러스 감염이 오면 이렇게 예. 일어나는 병인데요. 예. 대표적인 바이러스가 헤르페스 바이러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상포진 오는 그 네, 바이러스. 맞습니다. 네. 네, 기존도 아마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우리 몸에 흔히 존재하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예. 평상시에는 특별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예. 그러나 여러 가지 스트레스나 음. 과로했다든지 과음했다든지 예. 또 심각한 뭐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여러 예. 가지 다양한 원인으로 면역 기능이 떨어질 때 이것이 이제 병을 일으키는데요. 면역이 떨어지면. 네, 예. 그래서 이 전정신경 자체가 바이러스 감염으로 완전히 이렇게 망가지게 되면 예. 우리 이제 이 양쪽 귀는 우리 저울처럼 서로 균형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죠. 한쪽이 망가지니까 예. 갑자기 이렇게 기울게 되고 심한 어지러움을 호소하시게 되는데 예. 한 수일간에 걸쳐서 심한 어지러움을 호소하시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 또 앞서와 같은 진정제나 항구토제를 통해서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데 이때는
이 기울어진 그 전정 기능을 한쪽이 완전히 소실된 전정 기능을 다시 복원해주기 위해서 네. 우리 뇌에 있는 또 다양한 보조 신경들이 재활성화되는 과정들을 필요로 합니다.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약물 치료를 최대한 짧게 줄이고 예. 전정 재활 치료를 받으시면 굉장히 좋은 결과를 빠른 시간에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귀에서 생길 수 있는 3가지 어지러움의 원인 알아봤습니다. 귀에서 생기는 것 말고 또 여러 가지 뭐 뇌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뭐 어지러움의 원인들이 있는데 요거는 최근에 나온 얘기들이라 꼭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편두통 앓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네. 편두통성 어지러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뭔가요? 네. 네, 환자들은 극심한 두통을 호소하면서 어지럽기 때문에 네. 혹시 뭐 뇌 안에 심각한 질환이 생긴 건 아닌지 예. 굉장한 두려움에 휩싸여서 그렇죠. 병원에 오시게 됩니다. 네. 그렇지만 아까 앞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떤 그 다양한 감각 이상이라든지 예. 연화 장애나 또 그런 그 심한 두통이 그런 신경학적 이상 증상과 동반되지 않는다면 예. 실제로 우리가 신경과를 방문해서도 MRI를 바로 찍지는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대부분의 원인이 거의 네. 99% 이상이 편두통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신경과 선생님들이 그런 자세한 문진과 네. 검진 이후에 진찰하시게 되는데 편두통성 어지러움은 뭐 다양한 그 스트레스 상황 때문에 예. 혈관이 과도하게 수축하거나 또 그 와중에 이완하면서 네. 두통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통이 이렇게 박동성으로 팍팍 요렇게 네, 아프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네.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그 진정제나 예. 또 이렇게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예. 또 그 어지러움의 원인이 되는 그 다양한 그 환자마다 어떤 그 원인이 되는 생활 패턴들이 있습니다. 네. 그걸 교정해주고 예. 또 약물 치료를 하면 대부분 또 좋은 그 결과를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편두통의 한 증상으로 어지러움이 같이 있을 수 있는 네, 거라서 맞습니다. 혹시 뭐 젊은 여성분들 중에서 특히 편두통이 이제 젊은 여성분들이 많으니까 생리 즈음에서 또 이렇게 편두통이 생기시는 분들이 있고 네, 그런 해서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에 편두통이 생길 때 어지러움이 같이 생긴다면 이 어지러움은 편두통 때문일 수도 있다. 요 말씀이신 네,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럼 이런 경우에는 편두통 치료하면 어지러움도 좋아질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예. 자, 편두통에 대한 어지러움 말씀드렸고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저도 이거 몰랐던 건데요. 심리적인 어지러움이 있다. 이것도 선생님하고 아까 조금 얘기를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흔하고 네.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네,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뭐 최근 뭐 코로나 때문에 더 그런 경우도 많은데 네. 참 많은 분들이 공황장애, 네. 불안장애, 또 수면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환자들 임상에서 만나보면 어느 뭐 그렇게 심각한 정도가 아니면 또 정신과 의사를 찾지 않고 정신과에 가기가 조금 그렇죠. 꺼림직하죠. 네네네. 그래서 견디다 예. 환자분들은 어지럽다고 예. 이비인후과를 내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모든 검사 결과에서 다 정상, 뭐 정상이고. CT나 MRI, 뭐 심지어 뭐 전정 기능 머리도 검사나 깨끗하고 심장도 모든 깨끗하고 다 깨끗해. 검사에서 다 정상인데 예. 이제 쭉 이렇게 문진을 하다 보면 그런 뭐 최근에 어떤 그 여러 가지 불안장애나 공황장애 같은 증상을 호소하시는데 예. 제가 환자들한테 딱 한 가지 물어봅니다. 예. 밤에 잠을 잘 주무시냐고 물어보는데 사람들마다 또 그 역치의 그 그릇이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막 정말 힘든 일을 겪었지만 잘 주무시는 분도 있고 예. 어떤 분들은 굉장히 사소한 일이지만 예. 또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정신과 의사도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하나하나 물어볼 수는 없지만 네. 되게 불면증, 수면 장애가 있는 분들이 예. 이렇게 어지러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고요. 예. 그런 내용들이 있을 때는 제가 조금 더 이제 불안한 내용이나 공황장애 같은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예. 또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상담해드리고 예. 약물을 써드리면 굉장히 좋은 효과들을 얻는 경우가 많이 봤고요. 또 심각한 어떤 불안장애나 공황장애 같은 경우 수면장애가 있을 때는 정신과 전문의에게 꼭 상담을 받으실 것을 예. 보내드리고 그렇게 예. 연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지러움의 원인도 지금까지 얘기한 것만 해도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데 선생님은 더 많은 환자분들을 보시니까 네. 이런 케이스도 있더라. 특이한 경우 혹시 기억나시는 케이스가 있으신가요? 네, 그래서 뭐 앞서 여러 가지 말씀드린 것처럼 네. 어지러움이 그 한 과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원인으로 어지러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 내원하시게 되면 그 피 검사, 네. 또 심전도 검사, 또 예. 전정 기능 검사, 청력 검사, 가장 기본 검사를 전부 다 해보고요. 예. 그래서 어떤 내과적인 원인이 있는지 쭉 이렇게 살펴보고 네. 또 해당 과로 같이 협진해서 저희가 진료를 하고 있는데 예. 좀 생각나는 케이스 환자가 한 분 있습니다. 예. 한 40대 중년의 여성분이었는데 예. 본인은 오랫동안 빈혈을 앓고 있다고 이렇게 병원에 내원하셔서 예. 어지러운데 치료를 좀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예.
근데 정말 얼굴이 창백해 보이셨고 누가 봐도 비닐 환자인데 조금 문진을 해보니 산부인과 질환이라는 것을 제가 좀 알게 됐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바로 피 검사를 해보니까 헤모글로빈이 4.5가 나왔습니다. 너무 낮네요. 네, 보통 그 정도 수치면 돌아가실 수 걸어 있는 다니기도 어려울 네. 정도의 혈색소입니다. 그래서 문진상에 이분이 남들보다 좀 생리 양과 기간이 좀 길다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산부인과 진료 결과 자궁 안에 작은 근종 때문에 그런 생리 과다가 있었던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산부인과 연결해서 수일 후에 또 그 자궁 근종 제거 수술하고 생명을 살렸던 일들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지럽다고 그냥 무조건 방치하고 기다리실 것이 아니라 정확한 원인을 찾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어르신들 이거 굉장히 흔한데 기립성 저혈압이 있습니다. 앉았다가 일어날 때 휘청한 거. 요것도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기립성 저혈압은 정상적으로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걱정하실 건 없는데 아무래도 이제 노인분들이나 또 심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갑자기 앉았다 일어설 때 심장 펌프 기능이 우리 그 일어나는 속도를 쫓아오지 못하면 뇌로 가는 혈류가 순간적으로 좀 부족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뇌에서 그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눈앞이 캄캄해지는 기립성 저혈압을 겪을 수 있는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다만 이제 움직이실 때 조금 천천히 움직이시면 그런 증상들을 없이 지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립성 저혈압은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사실은 저도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비교적 간단한 증상이니까 혹시 고혈압약 드시고 계신다면 약을 조금 조절해 달라고 담당 선생님한테 한번 부탁을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선생님 지금 나오셔서 굉장히 많은 여러 과를 이렇게 지금 아우르는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아직도 어지러우신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1년 동안 어지러움을 경험한 적이 있느냐는 설문조사를 해보면 우리 40대 이상은 한 25% 정도, 또 한 65세 이상은 한 30%, 뭐 85세 이상은 거의 한 50% 이상에서 심한 어지러움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지러움은 굉장히 우리 주변에 흔히 있는 병인데 정확한 원인을 우리가 찾아낸다면 그렇게 뭐 겁나는 병은 아닙니다. 뇌졸중 같은 경우에 다른 신경학적인 이상 증상 없이 단지 어지러움만 있는 경우는 전체의 한 0.7%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100명의 어지러움 환자 중에 어떤 뇌졸중과 같은 심각한 질환이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반드시 어지러움이 있으면 전문가와 상의를 하셔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지러움의 원인들은 굉장히 다양한데 심각한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다. 하지만 걱정이 되는 건 어지러워서 넘어지신 다음에 다치는 뭐 이런 것들은 조금 걱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어지러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알려진 원인들 그리고 새롭게 알려진 원인들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이비인후과 전문의 이영선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저는 이제 두 가지가 꼭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비타민 D를 조금 섭취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하셨고 짜게 먹지 말라는 말씀하셨거든요. 사실 이 두 가지 얘기는 그전에도 늘 나왔던 얘기들입니다. 반복해서 나오는 건 진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보신 방송 부산 MBC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TV 같은 인사이트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